다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한 다음에 커피 한잔 하러 가시잖아요. 그럼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어쨌거나 정답인데. 정답을 맞히긴 맞히셨는데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이상건 팀장님? 하버드 슐츠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굉장히 극빈층 출신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제 좀 돈이 없어가지고 피를 좀 팔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에 세일즈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뭐 세일즈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맨날 문전 박대당할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배웁니다. 사람들과 내가 대화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커피 전문가라기보다는 마케팅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 스타벅스는 원래 하워드 슐츠가 창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즉 좋은 아이디어를 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그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하워드 슐츠가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말씀 들으니까 제 얘기가 우리 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저 시타 가수니까 호랑나비 59년 왕십리가 제가 처음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부르는 거를 내가 듣고 괜찮다. 그래요? 내 걸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요계에 오늘날 성공을 해서 제가 10대 가수가 된 사람이에요. 호랑나비. 원래 먼저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어떤 노래였어요? 그 다른 분이 부른 건 발라드 같이 불렀죠. 호랑나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발라드 같이 부른 거를 김우국 씨에게 뒤집는 걸로 바꾸고. 근데 이제 아니, 지금 내가 뭘 뒤집어요 또. 그러니까 매일 다른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한다라는 건 결국 인맥 관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 식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반성을 하게 되네요. 이제 뭐 혼자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가까이 일하는 사람 말고는 사실 이렇게 말을 나누고 뭐를 한다는 것이 좀 번거롭게도 여겨지고 그래서 이렇게 닫고 있었는데 조금 더 열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민가 세일즈맨에서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점의 주인이 된 하워드 슐츠의 성공 습관은 매일 다른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한다. 새해에는 주위 사람들과 자주자주 연락하십시오. 이제 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뭐 좀 풍채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좀 연로하신 것 연로하신 같죠? 그런 느낌이 박찬 들죠. 씨가 안 돼요. 그래요? 워렌 버핏. 오, 맞아요. 워렌 버핏이요? 워렌 버핏? 머핏. 네. 버핏이. 얼마 전에 세계적인 투자가인데. 맞습니다. 맞네요. 워렌 버핏. 네. 전 세계 유일하게 증권 투자로만 억만장자가 된 금세기 최고의 투자가 워런 버핏. 1956년 단돈 100달러, 우리 돈 1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그는 현재 4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의 자산을 이룩한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다. 11살에 이미 주식을 시작했고 신문 배달, 골프공 사업 등 어려서부터 실물 경제에 밝았던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 투자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가치 있게 운용하라는 가치 투자로 전 세계 투자 원칙에 큰 획을 그었는데 최근엔 꾸준한 사회 기부 사업을 통해 부의 아름다운 사회 환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6년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인 3위, 세계 400대 부자 중 2위, 50인의 박애주의자 중 1위를 차지한 워렌 버핏. 그를 성공하게 만든 이 습관, 일반 사람보다 이것이 5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자, 일반 사람보다 이것이 5배. 어렵네요. 근데 정말 배우고 싶어요. 예. 폐활량. 하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 예, 성훈이 씨? 일반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서 왜 귀가 좀 밝아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글자 세 글자에다 굳이 맞추려니까 일반 사람보다 귓구멍이 5배. 아니 사람이 안 터져요. 이게 뭐이 글쎄, 뭐 청취력이 5배. 청력 자체가. 청취력이 5배. 청취력. 세 칸이니까. 예. 네.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항상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답 일반 사람보다 고집 세 글자로 그러니까 자존심이 5배. 자존심이 5배. 아닙니다. 거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엔돌핀 같이 엔돌핀. 사람이 긍정적. 일하면서 중요하죠.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엔돌핀. 에너지. 에너지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아니에요. 예. 자, 일반 사람보다 음주량이 5배야. 아니, 음주량도 사실 중요하죠. 사업하시는 분들. 예. 아닙니다. 어떤 신체의 기관이 자, 다르세요? 힌트. 네. 세 번째 글자는 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량? 정답! 식사량? 식사량. 독서량. 독서량. 일반 책을 많이 사람보다 읽으라는 독서량이 얘기죠. 5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바쁜 중에도 책을 일반 사람보다 5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부자 역사에서요, 워렌 버핏은 굉장히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부자 랭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관련 기사가 큰 부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크게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 바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투자라는 활동을 통해서 세계 2번째 부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뿐만 아니라 이런 소위 말하는 특급 투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큰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 굉장히 많이 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업무 관련된 그 다음에 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은 자기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5배 정도 더 많이 읽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자기의 일상생활,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에 나가면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한다. 읽은 다음에 8시간 통화를 하고 읽을 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에는 다시 또 읽는다. 뭐 버핏 같은 경우에는 신혼여행 갈 때도 책을 갖고 가서 읽었다고 그럽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기 힘든데 그러면 일주일에 5권은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뭐 1년에 11점 몇 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을 채 못 읽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맞아요. 또 우리나라 대학생 그 일일 평균 독서 시간이 24분이래요. 그래서 뭐 OECD 그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독서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윤석 씨가 아닌가요? 네. 이윤석 씨는 나름대로 독서하는 비결이 있으세요? 그 바쁜 중에도 시간 쪽에서? 뭐 특별히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만 해놓으면 집어들게 보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너무 멀리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책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군요. 예, 김은국 씨도 책 좋아하세요? 네, 아주 책을 항상 끼고 살죠. 네. 어떤 정도로 쓰세요? 네? 책을 어떤 정도로? 책에서 참 배울 게 많고 다음 분을 모시죠, 우리. 세계 최고 마이다스의 손 워렌 버핏을 성공하게 만든 이 습관. 일반 사람보다 독서량이 5배. 가난한 사람은 책으로 인해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인해 존귀해집니다. 자, 뭐 세계 부자. 그러면 지금 이제 1위를 남겨놓고 있는데 뭔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한 명밖에 별량이. 없죠. 뭐. 한 명 그렇죠. 남았나요? 예. 네. 늘 1위였던. 그렇죠. 네. 한결같이 1위를 고수하던 바로 빌 게이츠. 빌 게이츠입니다. 네, 20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장이 됐고요. 30살에 백만장자, 37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사실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 빌 게이츠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